저게 다 우리 세금으로 만든 사업들입니다.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까 이런 말이 떠오르더군요. 당신 돈이면 이렇게 썼겠어? 정말 내 돈으로 생각했다면 과연 저렇게 쓸 수 있었을까? 당연히 안 그랬겠죠. 현재 아라뱃길을 살리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글쎄요, 해결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야말로 피 같은 내 돈을 낭비하는 혈세 낭비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런 세금 낭비 사업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 선심성의 공약, 졸속 추진, 검증 시스템 부재.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이후 공약을 실천한다며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도 하루 종일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그 관광지에 있는 기념관이나 시설을 보면서 한숨을 쉴 때가 많았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런 작고 흰 코끼리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검증 절차 같은 건 따로 없는 건가요? 물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도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란 간단하게 말해 이 사업에 돈을 쓰는 게 괜찮은지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뜻하는데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신규 사업은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규칙은 존재합니다. 바로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값이 1.0 이상 나와야 사업성이 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10,000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라뱃길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라뱃길 사업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라뱃길 사업은 지난 2003년 감사원 조사 결과 비용 편익 분석값이 0.76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5년 뒤인 2008년도에는 두 번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모두 1.0을 넘겨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고무줄처럼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바뀌었던 건데요. 바로 여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의 허점이 있습니다. 국책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생각을 수렴하기보다는 전문가들끼리 결정을 하다 보니 수요 예측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이 평가하지만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심지어 아예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2009년 기획재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재해 예방 사업을 추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서 4대강 준설, 보호 건설 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일괄 면제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해가기 위해 편법을 쓴 건데요. 그 결과는 저도 여러분도 잘 아는 현재의 4대강입니다. 공사비만 무려 23조 원이 들어왔는데요. 모두 우리 바로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가와 국민 간의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애물단지 사업들은 또 있습니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 자금을 끌어다 만드는 도로, 철도, 터널 같은 이른바 민자 사업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개통 4년 반 만에 3,600억대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입니다. 탑승객이 예상치의 30%에도 못 미쳤다고 하니 완전히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파산까지 이른 셈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한 도시, 한 국가의 파산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